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인연까지. 그런데 신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노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생각이 맑아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지치고 삶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같은 하루를 보내도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의 무게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현명한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동양 철학에서 사람을 가려 사귀는 지혜는 삶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고대 중국의 철학자 공자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공자는 인간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군자는 사람을 가려 사귀고 소인은 사람을 이용해 사귄다. 이 말은 단순한 인간관계 조언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깊은 통찰입니다. 공자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군자입니다. 군자는 단순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바르고 도리를 지키며 스스로를 단련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군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군자는 이익 때문에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권력 때문에 관계를 맺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조용히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서서히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항상 남을 비난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나도 점점 다른 사람의 단점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늘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늘 노력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도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자는 좋은 인간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진 사람과 가까이 하면 덕이 자라나고 어리석은 사람과 가까이 하면 허물이 늘어난다. 인간관계는 단순한 친분이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이익이 있을 때만 가까이 오는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연락이 없다가 자신에게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겉으로는 친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거래에 가깝습니다. 공자는 이런 관계를 소인의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소인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이익의 도구로 봅니다. 그래서 상황이 바뀌면 관계도 쉽게 버립니다. 두 번째는 늘 남을 험담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나의 이야기도 다른 곳에서 하게 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말이 많고 남을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덕이 자라기 어렵다. 세 번째는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든 문제를 항상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함께 있을수록 삶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문제까지 결국 주변 사람들이 감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런 관계를 멀리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멀리하는 것은 차가운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키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문제 대부분은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돈의 문제도 결국 사람 때문이고, 마음의 상처도 대부분 사람에게서 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일수록 인맥을 넓히기보다 관계를 정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씁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함부로 어울리지 않는다. 이 말은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사람과 가까워질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은 아주 단순합니다. 나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나를 존중하는 사람, 그리고 함께 있을 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길지만 함께할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를 사람을 가려 사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 만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내 인생을 더 평온하게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더 무겁게 만들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공자의 이 말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군자는 사람을 가려 사귀고 소인은 사람을 이용해 사귄다. 이 짧은 말 속에는 평생을 지켜줄 인간관계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언제나 밝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어떤 일이 생겨도 늘 불평을 먼저 꺼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날씨가 좋아도 불평하고, 일이 잘 풀려도 또 다른 문제를 찾아냅니다. 작은 일이 생겨도 세상이 자신에게 불공평하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많이 힘들었나 보다. 지금 상황이 어려운가 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도 해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변화가 생깁니다. 그 사람을 만난 날이면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괜히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불평이라는 감정은 생각보다 쉽게 사람에게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동양 철학에서도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고대 중국의 철학자 공자는 사람의 마음이 서로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깊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소인은 항상 남을 탓한다. 이 말 속에는 불평하는 사람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공자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자기 성찰입니다.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돌아보는 길입니다. 내가 부족했던 부분은 없었을까? 다음에는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은 조금씩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선택도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는 것입니다. 상황이 나쁘다. 사람이 문제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하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런 사람을 소인의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태도는 결코 사람을 성장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설명하는 데에만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불평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하소연처럼 들리지만 반복될수록 그 감정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마치 잔잔한 물에 검은 잉크가 퍼지듯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불평이 반복되면 그것은 단순한 말버릇이 아니라 하나의 삶의 태도가 됩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스스로 놓칩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원인을 항상 다른 곳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지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공감해 주던 사람들도 점점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대화는 결국 같은 이야기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문제다. 사람들이 문제다. 운이 나쁘다. 이런 말이 반복되면 희망보다는 피로감이 쌓이게 됩니다. 공자는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진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밝아지고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생각이 흐려진다. 이 말은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늘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세상이 점점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모든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을 억지로 긍정적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할 것인가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사람을 가려 사귀고 소인은 이익을 따라 사귄다. 이 말은 사람을 차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누군가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불평 속에 우리의 마음까지 묶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도 삶을 지키는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은 늘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해결하려 노력하는 사람,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리고 세상을 원망하기보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인생을 가볍게 만드는 사람과 인생을 무겁게 만드는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어떤 사람은 문제를 불평으로만 남겨둡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내 주변 사람들은 내 마음을 가볍게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무겁게 만들고 있는지 말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때로는 판단이 부족해서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 이후의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수를 하면 조용히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부족했던 부분은 무엇일까?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실수 속에서도 배움을 얻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실수를 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다른 이유를 찾아냅니다. 직장에서 일이 잘못되면 동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계획이 실패하면 환경이 나빴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의 탓을 먼저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사람을 보면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상황이 많이 힘든가 보다. 마음이 상했나 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관계에는 이상한 변화가 생깁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의 감정을 받아주는 역할을 내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점점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 고대 중국의 철학자 공자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공자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덕목 중 하나는 자기 책임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고 소인은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는다. 이 말은 인간의 태도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말 중 하나입니다. 군자는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신이 부족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더 나은 방법은 없었는지 차분히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는 사람을 성장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순간 배움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인은 다릅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상황이 나쁘다. 사람이 문제다. 운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말이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그 사람의 삶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원인을 항상 밖에서 찾기 때문에 스스로 바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사람의 인품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로 책임을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아주 그럴듯하게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못한 게 아니라 상황이 안 좋았어. 사실은 다른 사람이 문제였어. 이런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한 가지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결국 그 사람의 이야기는 항상 같은 결론으로 끝납니다. 내 잘못은 아니다.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은 조금씩 지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받아줄 사람만 찾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결국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맡게 됩니다. 공자는 인간관계에서 이런 상황을 매우 경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다.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감정적인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위로였던 대화가 어느 순간부터는 지치게 만드는 이야기가 됩니다. 인생에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책임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점점 강해집니다. 그리고 책임을 피하는 사람은 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자는 군자의 가장 중요한 태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군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만 그것을 고치지 않는 것을 더 부끄러워한다. 이 말은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수를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람을 성장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자신을 살피고 그 안에서 배움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과 함께 있으면 우리 역시 성장하게 됩니다. 반대로 항상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삶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문제는 결코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자의 가르침은 지금도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내 주변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인지 아니면 책임을 피하려는 사람인지 말입니다. 인생은 누구와 함께 걷느냐에 따라 그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조용히 거리를 둘 줄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수천 년 전 공자가 말한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말들을 듣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은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이상하게 힘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의 말은 듣는 순간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대화 속에 늘 누군가를 평가하는 말이 섞여 있습니다. 그 사람 별로야. 저 사람은 능력이 없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오갑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웃으며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대화 속에는 항상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는 언제나 누군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낮춰진 자리 위에 자신을 올려놓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자신을 높이기 위해 항상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대 중국의 철학자 공자는 이런 태도를 매우 경계해야 할 인간의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공자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의 모습은 바로 군자입니다. 군자는 단순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이 바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군자의 특징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사람의 장점을 말하고 소인은 사람의 단점을 말한다. 이 말은 사람의 품격이 어디에서 드러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군자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먼저 봅니다. 사람을 평가하기보다 그 사람의 가능성을 봅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세워주는 말입니다. 하지만 소인은 다릅니다. 소인은 다른 사람의 단점을 쉽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낮추면 자신이 더 높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비난하는 말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과 오랫동안 함께 지내면 한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그 말들이 조금 불편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에 점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의 생각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누군가를 보면 좋은 점보다 먼저 단점을 찾게 됩니다. 사람을 이해하기보다 평가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그리고 대화 속에서도 조금씩 비난의 말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공자는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며 아주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착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선해지고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생각이 흐려진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주변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말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방향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과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 우리의 말도 점점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모습이 자연스러워집니다. 하지만 공자는 이런 변화를 매우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거칠어질수록 마음도 거칠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품격은 겉모습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위나 돈에서도 결정되지 않습니다. 진짜 품격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에서 드러납니다. 누군가를 존중하는 말,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말, 누군가를 격려하는 말. 이런 말들이 모이면 그 사람의 인품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비난과 조롱이 섞인 말이 반복되면 그 말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화합하지만 함부로 어울리지 않는다. 이 말은 모든 사람과 가까이 지낼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할 것인지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내 주변 사람들의 말은 사람을 세우는 말인지 아니면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품격은 결국 말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수천 년 전 공자가 우리에게 남긴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래도 사람이니까 이해해야지.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 이 말들은 모두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지 않으려는 마음, 관계를 쉽게 끊지 않으려는 마음,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불편한 관계가 있어도 그 관계를 쉽게 놓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불평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항상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사람이니까 이해해야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관계가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괜히 기분이 무거워집니다. 대화를 나누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기보다 오히려 피곤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조금 더 참아야 하는 걸까? 하지만 고대 중국의 철학자 공자는 인간관계에 대해 아주 다른 관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공자는 인간관계를 단순한 친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관계를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환경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향기로운 난초가 있는 방에 들어간 것과 같고, 나쁜 사람과 함께하면 생선 시장에 있는 것과 같다. 이 말은 인간관계의 영향을 아주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난초가 있는 방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그 향기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향기에 익숙해집니다. 그 향기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됩니다. 생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 냄새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강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계속 그곳에 있으면 점점 그 냄새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냄새가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공자가 이 비유를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주 단순한 진실입니다. 사람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역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환경이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나쁜 관계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 그 관계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말이 거칠게 느껴집니다. 누군가의 태도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행동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늘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처음에는 그 말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대화에 함께 웃게 됩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처음에는 그 감정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비슷해집니다. 공자는 바로 이 지점을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사귀는 기준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군자는 사람을 가려 사귀고 소인은 이익을 따라 사귄다. 이 말은 사람을 차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 지혜로운 선택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인생에서 모든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성격을 우리가 대신 고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누구와 가까이 할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며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진 사람을 보면 그와 같아지기를 생각하고 어질지 못한 사람을 보면 자신을 돌아보라. 이 말은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서 배우고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처럼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인생이 평온해지는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관계를 무조건 많이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을 지켜주는 사람들과 오래 함께합니다. 늘 존중하는 사람, 늘 책임을 다하는 사람, 늘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공자의 가르침은 지금도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지치게 만들고 있는지 말입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는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지혜가 됩니다. 이것이 수천 년 전 공자가 인간관계를 통해 전하고자 했던 삶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인생의 여러 순간에 만나는 다양한 인연들까지. 사람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이 좋다. 사람과 싸우지 말고 참고 지내라. 관계는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 말들은 모두 평화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와 관계가 불편해도 쉽게 거리를 두지 못합니다. 마음이 힘들어도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 합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은 아닌지, 혹시 내가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계속 설득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가장 지쳐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맞추기 위해 애쓰고 갈등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계속해서 참다 보면 결국 마음이 지치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 고대 중국의 철학자 공자는 아주 중요한 인간관계의 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공자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바로 군자입니다. 군자는 단순히 높은 지위의 사람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이 바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군자의 특징 중 하나는 인간관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화합하지만 함부로 어울리지 않는다. 이 말은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군자는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사람을 가려 사귀고 소인은 이익을 따라 사귄다. 이 말은 사람을 차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지혜롭게 관계를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 중 하나는 바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거리를 두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혹시 상대가 상처받지는 않을지, 혹시 내가 너무 냉정한 것은 아닌지 많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편한 관계가 있어도 그냥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관계는 우리에게 점점 더 큰 부담이 됩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 항상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사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오래 함께 있으면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지쳐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의 생각과 말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공자는 바로 이 점을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군가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과 삶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상처도, 갈등도, 그리고 많은 걱정들도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인생이 평온해지는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관계를 무작정 늘리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을 지켜주는 사람들과 오래 함께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 책임을 다하는 사람,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인생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람은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공자는 인간관계를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내 인생을 더 평온하게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지치게 만들고 있는지 말입니다. 인생을 지키는 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을 가려 사귀는 것. 그것이 삶을 지키는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수천 년 전 공자가 우리에게 남긴 인간관계의 가르침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생각거리를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면서 깨달은 인간관계의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